연봉으로 따지면은 거의 1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네.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1억이에요? 아니면은 달러로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돼요? 달러로 10만 불 조금 10만 불? 조금 근데 넘죠. 앞에 하우징도 도와줬었다고 알고 있고. 트랜지션이 저는 근데 럭키했어요. 정말 럭키해서 이제 병원에서 저를 오는데 트랜지션 릴로케이션 비를 제공을 해주고. 그건 얼마나 주는 거예요? 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릴로케이션 피라고 해서 초반에 30일간 그레이스 피리드라고 해가지고 하우스 찾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살게끔 좀 제공을 좀 숙소를 제공해주고 스타이픈이라고 해가지고 식비 같은 돈을 조금 주고 얼마나요? 그거를 한 30일 정도 할 수 있는 식비 제공을 했어요. 식비 제공까지?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간호사를 모셔온다고요? 제가 이거 정말 럭키예요. 저도 이거 제가 우연히 항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저도 에이전시를 찾기는 했었어요. 에이전시가 이런 리크루팅만 하는 에이전시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대한간호협회에서 그 광고를 보고 그 대행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 리크루팅 해준 업체가.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이 병원이랑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저를 대행으로 해서 이 리크루팅을 해주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폰을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됐지만 중간에 중개 매개해주신 그 중개인 부분이 저를 병원에 연결을 해주죠. 그런데 이 중개인한테 당연히 돈을 또 주긴 하죠.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1,000만 원이 비용이고 지금 그럼 얼마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부분 병원에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소속을 돼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2주 간격으로 저희가 돈을 받게 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은 거의 1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네.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1억이에요? 아니면은 달러로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돼요? 달러로 10만 불 조금 10만 불? 조금 근데 넘죠. 앞에 하우징도 도와줬었다고 알고 있고. 트랜지션이 저는 근데 럭키했어요. 정말 럭키해서 이제 병원에서 저를 오는데 트랜지션 릴로케이션 비를 제공을 해주고 그건 얼마나 주는 거예요? 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릴로케이션 피라고 해서 초반에 30일간 그레이스 피리드라고 해가지고 하우스 찾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살게끔 좀 제공을 좀 숙소를 제공해주고 스타이픈이라고 해가지고 식비 같은 돈을 조금 주고 얼마나요? 그거를 한 30일 정도 할 수 있는 식비 제공을 했어요. 식비 제공까지?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간호사를 모셔온다고요? 다른 데 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다 그러지 않아요. 메인 본토 저 같은 경우는 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너무 거기는 항상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간호사 그런 식으로 많이 스카우트 하듯이 많이 그렇게 정말 많은 편의를 주고 간호사들을 데리고 오지만 본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영주권은 여기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없어지나요? 아니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네, 그건 계속 저에게 평생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계약은 이제 병원마다 다지면 저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을 맺고 한 케이스고.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3년을 다 못 채우고 그냥 나간다 하면 그러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라도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파인이 있어요. 벌칙금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되게 간호사에 대한 인지도가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연봉이 높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 경제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파이낸셜리 정말 많이 잘 받죠. 저희가 정말 해결 잘 되고 그리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갖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가 정말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간호사 자체가 되게 실용 학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딜 가서나 항상 필요로 한 직군이고 의료인으로 인해서 항상 특히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first response로 제4 앞에서 일을 하는 일선이기 때문에 꼭
꼭 굳이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병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물론 할수 한국에서도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요. 간호사가 뭐 연구 간호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시고 뭐 아니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이런 의료기구 관련된 그런 뭐 개발하는 업체나 뭐 들어가서 아니면 산업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보건 간호사도 있고 학교 간호사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미국도 다양하지만 미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다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거기는 풀타임 정규직이 있고 파트타임제가 있고 또 퍼디엄이라고 프리랜서로 대신에 베네핏 없이 월 받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되게 형태 모양으로 간호사가 많군요. 네, 일을 할 수 있긴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간호사를 하면서도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게 가능하니까. 3교대가 아니고 2교대고 대부분. 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되게 다른 일들도 많이 해요. 네. 펄디엄으로도 뛰고. 네. 재밌네요. 네, 정말 꼭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군의 업무 일들도 많이 또 하시고.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뭔가 간호사면 오 간호사냐 이러면서 네. 다들 좀 좋게 보는. 네. 어쨌든 이 직군은 한국 분들은 진짜 미국 나가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긴 한데 영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화를 의료인들이랑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콜라보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랑 특히 다양한 의료 업무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 소통을 자유롭게 잘해야 되고 특히 환자하고 대화가 잘해야 되고 환자 보호자한테도 대화가 자유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영어가 항상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대부분 영어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뭐 이런 수술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수술방에서는 굳이 많이 영어를 많이 쓰지 않고 환자들이 다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위주가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최소한 말을 이용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던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언어가 항상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 자체는 일은 정말 잘하세요. 민첩하시고 눈치도 빠르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하시는데 언어가 항상 느낌이 보면은 항상 거기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이민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 간호업계는 연봉 테이블이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잘해도 성과급 이런 게 딱 그러지는 않죠. 오버타임을 했을 경우에 이제 오버타임에 대한 거기에 더 부가적으로 붙는 돈의 액수는 있지만 그런지는 않죠. 연봉 협상은 가능한가요? 경력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병원마다 갖고 있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경력직 얼마.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그리고 스테이트마다 다릅니다. 스테이트마다 다르고 당연히 대도시권은 생활 유지 비용이 워낙에 비싸니까 거기에만큼 또 수준에 맞는 연봉이 더 시간제 연봉이 들어가지만 시급이 훨씬 더 낮은 뭐 남부나 중부나 이런 데는 정말 낮아요 또. 근데 그만큼 또 거기 생활 유지 비용이 높지가 않으니까 어딜 가나 그 약간 또이또이 된다고 해야 되죠. 한국 병원이랑 미국 병원이랑 되게 뭐 업무 강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뭐 약간 태움 이런 문화까지 혹시 좀 뭔가 좀 다른 것들이나 이런 네. 거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미국도 태움은 있습니다. 인계 주면서 인계 받고 인계 주면서 나름의 거기서도 간호사들도 업무를 나누잖아요. 간호사들한테 환자 할당을 줄 때도 페어하게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서 잘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고 저희 병원에서 있진 않지만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더 환자 할당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히 트래블 널스들이 오면은 네. 그런 사람들 외부 타지인이고 너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를 더 어려운 환자들을 주던지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넌 나 우리보다 돈을 정규직으로 일하는 우리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보다 트래블 널스는 돈을 더 많이 받으니 당연히 너희들 돈을 더 받는 만큼 어려운 환자도 봐야 되고 환자 수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약간 이건 있어요.
그럼 트래블 널스가 어떻게 저희도 대처하나요? 트래블 널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말은 하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unfair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너희들이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네. 한국이랑 미국이랑 또 생각해보면은 약간 선배 문화 이런 게 혹시 조금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한국은 나이도 중요하고 뭐 기수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미국은? 미국 언어 자체가 영어가 한국어 같이 이렇게 informal, formal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심하게 나눠져 있는 존댓말이 나눠져 있는 언어가 아니어서 더 평등하게 더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강사 쪽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위아래 당연히 시니어리티는 있어요. 뭔가 더 오래 경력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막 주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았었어요. 예. 나이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그렇게까지 예,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이지 굳이 내가 너보다 뭐 기수가 높거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러진 않아요. 그 느낌이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은 어떤 식이 좀 차이가 나나요? 근데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굳이 차별을 얘기를 하면은 인종차별적인 것도 있고 네, 언어적인 차별도 약간씩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재밌는 게 영어가 다이렉트가 되게 많아요. 나름 언어가.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쓰는 사투리가 네, 있어요. 약물 발음하는 것도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해는 하죠. 다 어느 정도 언더스탠드 다 하지만 약간씩의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금 업무 생활은 또 괌에서 하고 계시는데 괌은 되게 생소해요. 네. 좀 어떤 오디너리 스케줄로 좀 근무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이트번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12시간 근무제이고요. 중증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는 현재 사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스케줄을 좀 12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저 진짜 나이트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까지예요. 근데 7시부터 리포트 30분 동안 주는 시간. 네, 이건 한국도 똑같아요. 30분 리포트 시간.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30분 동안 리포트 이제 환자 관련해서 파악하고 받을 거 받고 바로 리포트 받는 대로 환자 방에 가서 환자한테 인트로듀스 하고 만약에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마취가 되어 있거나 뭐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으셔 삽관이 되셔가지고 인공호흡기에 의존되어 계신 분은 당연히 그렇게 뭐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예, 확실히 환자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세스를 하고 어떤 차트 보면서 오더 같은 거 한 번씩 다 확인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약물 조입해야 될 거 주입하고 드릴 거 드리고 또 한국이랑 가장 큰 거는 보호자 출입이 조금 더 자유로워요. 한국에서는 중환자실 보호자 출입 뭐 하루에 한 번 30분 아침에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보면 되게 미국은 성향이 지금 많이 패밀리 오리엔테이션으로 많이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어도 환자 보호자가 하루에 3번을 2시간씩 출입이 가능해요. 보호자 3번이나 2시간씩? 네. 6시간이나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와. 제니님은 나이 시프트니까 밥은 그럼 언제 먹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구내 식당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미국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정규직 간호사는 그러면은 뭐 복지 이런 게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이것도 병원마다 복지가 다른데 복지라고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거 퇴직금 연금 관련해서 그거를 붙게끔 하는데 병원에서 어느 정도 몇 %를 더 서포트해서 더 얹어주는 식으로 해주는 게 있고 그
그다음에 복지라고 했을 경우 잠깐만요. 연금을 받으려면 그럼 몇 년 이상 다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연계해서 계속 그 다른 병원에서도 해주면은 연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거. 네네네,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 외에 뭐 복지러 가면은 뭐 시콜 아팠을 때 병원에 전화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병가 관련된 거는 얼마 그것도 병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주어지는 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병가라는 게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냥 pay time off라고 해서 유급 휴가 같이 저희는 시간제로 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제에 맞춰서 어큐뮬레이션이 쌓여요. 시간이 누적이 PTO가 되면서 그 누적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병가로도 쓸 수도 있고 휴가로도 쓸 수도 있고. 이게 한 달에 하루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시간제로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12시간 하면 12시간 동안 하면서 페이첵에 맞춰서 뭐 4시간씩 누적이 계속되고 그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원래는 실제로는 병가 따로 주어지고 유급이라는 그 휴가가 따로 주어지고 다 따로 돼야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소홀해서 내년에 그 복지를 조금 더 개선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병원마다 다르죠. 정말 달라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신지 뭐 저는 이제 실제로는 본토로 넘어가서 간호 생활을 연장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전문 간호사도 저는 원래 심리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신 전문 간호사 쪽으로 더 빠져서 제가 그쪽으로 저는 저의 분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할 계획이고요. 근데 전문 간호사 치고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뭐 일반 병동도 계시고 중환자실도 있고 그랬네요. 네. 그러면 좀 스페셜라이즈라는 인증이 되나요? 간호사가? 대학원으로 들어와서 전문 간호사 NP Nurse Practitioner가 되는 거예요. 아, NP. 네, 아니면은 대학원인데 박사급으로도 들어가서 DNP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practical, philosophy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 clinical base로 더 해서 하는 닥터급으로 하는 또 분야가 있고 공부를 더 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더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 이런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제 쌓으면 그거 경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너는 여기 스페셜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널스는?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거기에 맞게 따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또 있어요? 종류가 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을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 관련된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그걸 따게 되면은 제 월급, 그러니까 제 연봉에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되고. 연봉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저 시급에서 조금 더 부어지는 게 있어요. 얼마나요? 그럼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또? 네. 50점 더 준다는 말도 있고 2불 준다는 말도 있고 더 달라요. 어느 데들은 병원 같은 경우는 퍼센타일로 더 따져서 주는 데도 있고 이것도 정말 진짜 다르구나. 정말 달라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 또 미국 간호사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또 꿈을 꾸는 우리의 한국 멋진 간호사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조언 주실 게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언어 가장 큰 부분이어서 영어 회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관련된 전문 그 의료 용어 같은 거를 한 번 더 숙지를 하셔서 많이 입에 많이 달라붙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저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 회화에 있어서는 잉그로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환자 리포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도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리포트를 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두고 주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그 케이스에 맞춰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읽었던 기사 같은 거나 의료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 병원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스토리로 많이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 번씩 영어로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은 미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사실 제니님 워낙에 에너제틱 하셔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프리토킹도 재밌고 그냥 뭔가 맞아요. 이런 문화가 있어 뭐 이런 것들도 막 많이 가르쳐주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뭔가 한번 또 재밌게 저도 또 오랜만에 또 수업 들으러 가야겠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항상 웰컴입니다. 떨립니다.
어쨌든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비행기 진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에너지 막 끌어올려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곧 치킨 먹으러 갑시다. 네, 너무 좋아요.